여러분, 타이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적 없으세요? 그냥 고무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전 세계 455개 공장에서 매년 10억 개 넘게 생산된대요. 천연 고무가 많이 쓰일 것 같지만 사실 60에서 70%는 합성 고무래요. 타이어 공장은 단순한 고무가 아니라 여러 원료로 시작해요. 합성 고무, 카본 블랙, 여러 화학 물질들이 섞이죠. 이것들이 타이어의 수많은 전문 부품이 된답니다. 하나의 타이어는 복잡한 조립품인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드럼 위에서 부품들이 하나씩 쌓여 드디어 모양을 갖춰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남았어요. 바로 경화. 고무를 열과 압력으로 굽는 과정인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열이 고무 분자들을 엮어주는 중합 반응을 일으켜요. 덕분에 고무가 길고 탄성 있는 분자들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튼튼하고 유연해져요. 진짜 놀랍죠? 타이어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학이 숨어 있다니. 매년 10억 개 넘는 타이어가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니 대단해요. 다음번에 타이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이 모든 고무와 화학의 조화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너무 신기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타이어 박사님, 다음번엔 또 뭘 알아볼까요? 콩고 강유역에 나타난다는 전설의 괴물 모켈레 은벤베에 대해 아시나요? 이 존재, 사실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 괴물을 찾아 콩고 밀림으로 향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괴물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탐험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진화론을 반박하려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의 노력이었죠. 살아있는 공룡을 찾아 과학적 합의를 뒤엎으려 한 겁니다. 저명한 고생물학자 도널드 프로테로는 이를 창조론자들의 노력이라고 일축했어요. 심지어 모켈레 은벤베를 찾는 사람은 야생 생물학자가 아닌 창조론 목사들 뿐이라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1940년대 시카고 대학 미생물학자 로이 맥컬은 달랐어요. 그는 여러 차례 탐사를 떠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증언 속 모켈레 은벤베는 코끼리만 한 몸집의 뱀 같은 머리를 가졌고 길고 가는 꼬리, 짧은 다리, 뒷다리에는 3개의 발톱이 있었대요. 붉은 갈색 몸통에 수탉 벼슬 같은 것이 등줄기를 따라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름 돋는 공룡의 모습과 흡사하죠. 과학자도 창조론자도 모두 매혹시킨 이 전설의 괴물. 과연 모켈레 은벤베는 아직 콩고 어딘가에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미스터리일까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모켈레 은벤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바나나맛 우유나 사탕향이 실제 바나나랑 좀 다르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어릴 때부터 미스터리였는데 진짜 신기한 걸 알아냈어요. 바로 아이소아밀 아세테이트라는 물질 때문이래요. 이게 바나나 향의 주범이자 핵심 성분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물질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배향도 나게 한대요. 그래서 인공 바나나 향이 배향 같기도 했던 거였어요. 이건 아이소아밀 알코올 2랑 아세트산이 만나 만들어진 에스터예요. 분자식은 C7H1452, 복잡하죠? 이 투명한 액체는 물에 잘 안 녹지만 유기용매에는 아주 잘 녹는데요. 그래서 바나나 오일 2나 배오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향은 인공 바나나 맛을 내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예요. 시중에 파는 바나나 맛 제품들이 다 비슷한 향이잖아요. 그게 다 이 아이소아밀 아세테이트 덕분인 거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바나나가 아니었다니. 신기하게도 이 성분은 바나나 향 말고도 다른 데도 쓰여요. 예를 들면 벌들이 경보 페로몬으로 이걸 사용하기도 한대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 향을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 인공 바나나 향을 맡으면 아이소아밀 아세테이트 하고 외쳐보세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도 바나나 향의 비밀을 아는 똑똑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문이 손잡이와 멀리 떨어진 이유 아셨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다 모멘트라는 물리학 원리 때문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왜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말이죠. 모멘트는 힘과 거리의 곱으로 쉽게 말해 회전시키는 능력이에요. 문 손잡이가 멀리 있으면 같은 힘으로도 문을 더 쉽게 열 수 있죠.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긴 지렛대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원리랑 같아요. 이 모멘트 개념은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자동차 바퀴를 조일 때 쓰는 렌치도 모멘트를 이용한 도구고요. 심지어 다리나 건물 설계에도 이 모멘트 계산이 엄청 중요하대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려면 힘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거든요. 이 모멘트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복잡한데 무게 중심을 잡는 데도 모멘트가 쓰여요. 배가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도 다 모멘트 원리예요.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모멘트를 계산하고 있답니다. 몸의 무게 중심을 계속 움직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알면 알수록 신기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문을 열거나 뭘 돌릴 때 모멘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나 과학적이라니 정말 놀랍죠? 이게 바로 물리학의 모멘트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랍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신기한 이야기 가져올게요. 킬링 로맨스 정말 기묘한 영화죠? 그런데 그 모든 기묘함이 의도된 거라면 어떨까요? 이원석 감독은 독특한 스타일의 소유자예요. 그는 비극 영화 같은 독특한 미학으로 유명하죠. 과장된 캐릭터와 색감을 생각해보세요. 우연이 아니라 그의 시그니처예요. 전작, 상위원도 독특한 감각이 있었죠.
하지만 킬링 로맨스는 한 차원 더 나아갔어요. 오버스럽게 디자인된 실사 만화 같아요. 감독은 키치와 부조리함을 완전히 받아들여요. 만화책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려 하죠. 이런 스타일을 영화 이론에서 캠프라고 불러요. 과장된 인위성과 아이러니를 뜻하죠. 영화는 의도적으로 현실성과 논리를 거부해요. 뮤지컬 장면들, 순수한 캠프의 즐거움이죠. 진지하게 보지 말고 그냥 즐겨 라고 말하는 듯해요. 그러니 기묘함은 결점이 아니라 핵심인 거죠. 이것은 감독의 의도적인 예술적 선택이에요. 다음에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만의 기발한 방식으로 천재적이죠. 초밥 먹을 때 초록색 페이스트, 다들 와사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와사비가 사실은 진짜 와사비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요. 우리가 아는 그 톡 쏘는 맛의 비밀이 따로 있다고 하니 신기하죠? 진짜 와사비는 일본 산악계곡 시냇물에서 자라는 식물 뿌리를 갈아 만든대요. 엄청 귀하고 비싸다고 하는데 8세기부터 기록된 오래된 식재료죠. 대량 재배가 정말 어려워서 일본외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건 뭐냐고요? 바로 서양 고추냉이였어요. 이 서양 고추냉이에 녹색 색소를 입힌 게 대부분이랍니다. 일본에서도 이걸 서양 와사비라고 부른대요. 이름부터 다르죠? 맛은 비슷하지만 진짜 와사비는 훨씬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맛이 나요. 귀한 재료를 막 쓸 순 없겠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매일 보던 게 진짜가 아니었다니 이제 초밥집 가서 궁금해질 거예요. 진짜 와사비는 고추냉이보다 코끝 찌르는 맛이 덜하다고 해요. 대신 은은하고 신선한 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고급 일식집 가면 진짜 와사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매일 먹던 와사비의 비밀, 이제 제대로 알게 되셨죠? 다음에 고급 일식집 가면 진짜 와사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매일 먹던 와사비의 비밀, 이제 제대로 알게 되셨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벅스버니 초기 모습 아세요? 1942년 프레시 헤어에서 벅스버니는 우리가 아는 모습과 달랐어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토끼였다는 거죠. 해피 레빗 같은 토끼 캐릭터들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프레시 헤어 개봉일인 1942년 8월 22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 벅스버니가 공식적으로 첫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첫 모습이 우리가 아는 벅스버니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이클 몰테즈 스토리, 프리즈 프렐렌 감독의 작품이었죠. 워너브라더스 레전드 카툰팀이 만든 건데요. 이 작품에서 벅스버니는 더 작고 털색도 어두워요. 성격도 지금처럼 능글맞기보단 순진무구했달까요. 지금의 벅스버니는 A 와일드 헤어에서 시작됐어요. 그 유명한 What Apostrophes of Duck도 그때 처음 나왔죠. 프레시 헤어의 벅스버니는 완전 초기 버전이었던 거죠. 캐릭터가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점점 다듬고 발전하면서 우리가 아는 벅스버니가 된 거예요. 다음에 프레시 헤어를 보면 초창기 벅스를 찾아보세요. 지금과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랄거려. 진짜 신기하죠? 저도 처음 알고 엄청 놀랐어요.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니.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트 화장실이 70만 명의 아이들을 살렸다는 사실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이 화장실은 땅에 구멍을 파고 덮개를 씌운 단순한 구조예요. 물의 도움 없이도 인분을 처리하는 놀라운 방식이죠. 근데 이게 질병 확산을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네요. 오픈 배변을 줄여 파리 같은 해충이 병균 옮기는 걸 막아요. 장염이나 기생충 같은 질병이 줄어든다는 거죠. 2011년에 5세 미만 아동 70만 명이 설사병으로 사망했대요. 학교 수업도 2억 5천만 일이나 손실되었고요. 피트 화장실은 이런 비극을 막는 저렴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보통 땅속 구멍, 바닥 슬래브, 그리고 덮개로 구성돼요. 구멍은 깊이 3m, 지름 1m 정도가 적당하대요. 바닥 구멍은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25cm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파리를 막으려면 구멍을 덮개로 가려 빛을 차단해야 해요. 이런 세심한 설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집에서 적당한 거리에 지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단순해 보여도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죠. 저도 처음엔 그냥 화장실인 줄 알았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은. 다음에 피트 화장실을 보면 경의를 표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TMI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신기한 사실 가져올게요. 애플 로고가 원래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 아셨어요? 사과나무 아래 뉴턴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복잡한 디자인이었다고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매일 보던 사과 로고만 알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1976년 애플 창립자 중 한 명인 로널드 웨인이 직접 디자인했죠. 애플 1 컴퓨터 매뉴얼에도 이 그림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로고를 딱 한 해만 쓰고 바로 바꿨대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너무 복잡하고 알아보기 힘들었으니까요. 잡스는 애플이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1977년 로브 제노프에게 새로운 로고 디자인을 맡겼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한입베어 문 사과 로고예요. 이 로고는 당시 컴퓨터의 컬러 그래픽 기능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무지개 색깔이 들어가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애플 로고의 한입베어 문 모양은 왜일까요? 사과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설이 유력해요. 아니면 컴퓨터 용어 바이트와 발음이 비슷해서일까요? 어느 쪽이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후 애플은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 혁신을 이어갔죠. 로고도 시대에 맞춰 더 단순하고 세련되게 변화했고요. 처음 로고가 그렇게 복잡했다니 진짜 상상도 못했죠? 다음엔 또 어떤 브랜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긴급 차량 불빛 색깔이 다른 거 혹시 눈치채셨어요? 흔히 보지만 각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저는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먼저 가장 흔한 빨간색 불빛이에요. 이건 보통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 사용됩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처럼 지금 당장 비켜주세요 하는 강력한 신호죠. 그 다음은 파란색 불빛, 주로 경찰차에 많이 보이죠? 이건 법 집행이나 교통통제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요. 생각해보면 경찰은 생명 구조보다 질서 유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노란색 또는 주황색 불빛은 주로 경고나 작업 중임을 나타내요. 견인차, 제설차, 고장난 차량에 많이 달려있죠.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 불빛은 뭘까요? 이건 정말 드물게 보실 거예요. 주로 긴급상황 지휘 차량이나 자원봉사자 차량에 사용된답니다. 와, 색깔 하나하나에 이렇게 명확한 의미가 숨어 있었다니 진짜 신기하죠? 이런 불빛들은 단순히 눈에 띄는 걸 넘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긴급 차량을 보시면 색깔에 담긴 의미를 떠올려 보세요. 그냥 지나치던 불빛들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아하 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작은 상식들이 우리의 도로 안전을 더 높여줄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신기한 생활 속 비밀 들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